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교육자치 등 광주 전남 특별시의 미래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역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모였고 이 통합교육감 선출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교육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의 학군은 입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또 교육 복지 정책에는 변화가 오는지, 혹여 교직원이나 이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현장에서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이 교육 통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지기 김혜정입니다. 이 생방송 토론 740 KBS 광주 유튜브 채널 통해서 현재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KBS 광주 홈페이지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도교육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두 분 공청회 다니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장성 지금 공청회를 다녀오셨죠? 예, 교육감님.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네. 어제는 영암, 또 오늘은 장성 네. 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장성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장성은 광주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어서 그동안에 광주하고 교육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통합이 되면 인프라가 훨씬 많은 광주 쪽으로 학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답변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예. 자세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어제 동구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로 지난 보름 동안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였다라고 생각해요. 네. 먼저는 우리 시장님 뵙고 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또 합의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우리 교육감 이렇게 둘을 해서 사자회담을 통해서 또 합의문을 저희가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먼저 교육가족들과 공청회를 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바로 동구 우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어린 또 방청석에 이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앞으로 더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장성하고 광주 동구하고의 공청회는 온도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은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잠시 뒤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사자협의체 간담회에서 현재 공동합의문 발표하셨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예. 이번 교육통합과 관련해서는 이 합의문에서 예. 가장 저희가 주요 골자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통합도 같이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것이 교육, 그동안에 30여 년간 교육 자치를 해왔는데 그 교육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네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처음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네. 이 통합이 되면은 자기 생활 근거지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네. 내용도 있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그 이정선 교육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급하게 좀 추진하고 있어서 네. 예, 시도민 공감대 확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가족들이 통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도 같이 하자는 그런 합의문에 그걸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문을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래픽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방금 김대중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자협의체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임용된 공무원들 종전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선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킨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교육이 지역 발전의 초석이고 통합 과정에서는 교육 자치를 보장한다.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4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네. 어떻습니까? 교육 자치 보장 이렇게 합의문에 담은 까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교육은 정치와 다르다. 네. 교육 자치는 기본적으로 헌법 31조 4항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자주성. 교육은 스스로 교육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네.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 중립성.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크게 교육 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교육이 행정이나 정치에 예속되어지게 되면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의 색깔에 따라서 교육의 색깔 자체가 좌지우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교육 자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거버넌스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아니면은 교육감의 선출 시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교육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더 담겨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건데요. 방금 말씀 중에서 기존의 방식대로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기존의 방식은 직선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도 있고 지명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선제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30여 년 동안에 저희가 교육 자치로 추구해 왔던 것이 교육감 선출의 직선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한 직선제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 말하자면 합의와 신뢰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같은 것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 논의의 결과에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특별법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두 분께 이거는 같이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통합특별시 교육청이라고 명칭을 불러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칭입니다마는 네. 통합특별시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추진하실 거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제 행정 통합을 하게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이럴 때 같이 교육도 통합하는 게 교육에 더 지금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광주교육청하고 전남교육청이 합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래의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성과 또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광주대로 잘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실력 광주 그래도 공부를 잘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수능에서 만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정수 교육감님 상당히 여러 데서 축하도 받으셔도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지금 네. 실력 광주가 대단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종산어촌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특성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특성화가 단순히 그 국내에 있는 그런 특성화가 아니고 세계적인 특성화를 해서 그런 교육을 글로컬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글로컬 교육이 대단히 전남은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광주 교육과 전남의 교육이 같이 융합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네. 있고요. 또 이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면 광주에 있는 인프라와 또 전남의 여러 가지 생태 문화랄지 또 역사 문화 또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것들을 함께 교육의 컨텐츠로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교육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K교육이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이번에 통합이 잘 되면 우리가 먼저 K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실력 광주와 글로컬 전남이 만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종성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통합 자체가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제 인구 소멸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행정 통합을 시작합니다.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 뭘 했냐면 행정 통합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5조 원씩 4년에 걸쳐서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 위상을 격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이 공공 이전 건물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 5조 원이라고 하는 이 20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교육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조금 전에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성 교육도 할 수 있고 광주 교육의 장점을 전남 교육의 장점을 광주에 이렇게 융합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통합을 했을 때 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아까 학군 문제 아니면은 소규모 학교의 문제, 쏠림 현상의 문제, 그리고 인사의 문제,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감사권의 독립에 대한 문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고 바로 통합이 됐을 때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교육감 후보들이 졸속 또 굉장히 막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도 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는 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어지면 네.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를 여쭤봤는데 네. 우려점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 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20조 원, 4년에 20조 원이죠. 예. 지금 1년에 5조 원까지 네네, 이야기하는. 네네. 이 중에서 몇 %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으로.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교육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지금도 내국세 20.79%가 우리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옵니다. 네. 그냥 통합이 안 됐어도. 네. 근데 5조 원은 인센티브로 오는 돈이잖아요. 그런 게 그중에 이제 예컨대
그 시혜성으로 얼마씩 준다 이것이 아니라 예컨대 내국세 몇 프로를 우리 통합 비용으로 교육에도 투자한다라고 하는 특별법에 이게 명기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법을 바꾸자는 얘기신가요? 예. 세법을 바꾸는 것보다도 네. 특별법에 내국세 몇 프로를 그러니까 내국세, 외국세 예컨대 지방세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교육세로 준다. 그러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준다. 이러한 것들을 특별법에 명기하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정석 교육감님 말씀처럼 네네. 그 특별법에 네. 그런 것들에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 1년에 5조씩 20조가 오게 되면 당연히 그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그 예산 네. 그리고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예산을 합치면 7조 2천억쯤 돼요. 네. 그것에 상응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시 공동 합의문에 나왔던 통합 교육감 선출 관련된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합 교육감 선출한 데는 두 분 다 이번에 네. 동의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이 말씀 이 뉘앙스에 따라서 온도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교육감님. 예, 시도 통합이 되면서 교육 통합을 같이 해야 네. 시도 통합을 하는 그런 그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통합교육감 그건 같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선출 시기를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려면 교육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 하는 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것들 조건들은 큰 틀에서 법안에 담기로 하고 그리고 통합이 된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이제 통합을 성사시켜내는 일이지 통합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교육감 선거를 함께 해서 시도 통합의 시너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정부로부터 투자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6월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 선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현승 교육감님께서는 일단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4가지를 명확하게 받아냈습니다. 네. 총리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했고, 근데 교육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저희는 총론에서 이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숙고하고 또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광주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봉합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물리적으로 그냥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더 큰 피해를 올 수도 있고 그 피해는 또 학생들에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기와 같은 것들은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우리 교육 구성원들의 이 공청회와 그다음에 간담회를 더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이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도 저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셨고요. 저도 광주교육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속도를 지금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얼마나 지금 더 그 많은 노력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수기 과정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수기 과정도 갖게 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2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공청회를 시작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2월 말에 지금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서 의결될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에 그러한 토론과 여러 가지 수기 과정 또 교육 가족들의 또 교원 단체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께서도 우리 교직단체하고 공청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함께.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아주 거센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곤욕을 치러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각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마다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익혀서 그냥 너무 너프하게 하지 말고 익히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5개 구청을 다 돌아다니고 그거 플러스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가지고 교육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또 따로 별도로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특별법에 반영도 하고 특별법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이제 준칙에 또 이렇게 반영도 시키고 해 가면서 일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 수기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는 반드시 예.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6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개연성을 열어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연성을 열어둬야 그리고 될 필요가 있다. 타 시도 네네. 교육청의 상황도 이렇게 좀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민주진보 진영 교육감 입지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죠. 여기서는 일단은 자칫 여러 가지 속도에 치우쳐서 교육 자체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오늘 기자회견을 내셨고요. 또 대전과 충남에서는 이번에 선출하지 말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선출하자라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기자회견이 또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특위에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듯이 풀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한 가지 정확히 명확히 하고 가죠. 지금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요. 분명히 저기 합의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현재 근무지에서 이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통합이 되면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어떻게 담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자 회동에서 네. 저희가 인사 불안정성 그리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명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근무지에서 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이제 4급 이상의 경우는 이제 지자체장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은 있습니다. 다만 임용과 관련해서 임용 시점이 중요한가 임용을 예컨대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기존에 광주에서 임용 시험을 보던 사람이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남으로도 갈 수 있겠죠.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광주 아닌 데서 또 광주 전남으로 오려고 하는 임용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광주의 가산점, 광주 전남의 가산점을 못 받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험을 보되 광주 전남에서 보는 사람은 광주 전남으로 응시를 하면 가산점을 받는 것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광주는 광주에서 보는 사람만 가산점을 줬고 전남은 전남에서만 보는 사람을 가산점을 줬는데 이제 광주 전남 같은 두 군데 다 한꺼번에 같이 보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용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합이 되더라도요. 양 교육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제 통합의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양 교육청의 교육 정책이나 또 인사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인사 정책을 만드는 과정도 경과 조치랄지 이런 걸 두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현재 근무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할 것은 없고 네. 앞으로 임용시험에 관련해서는 시도감 가점은 달라도 통합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광주 전남이 보기 때문에 가점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로 갈 경우에는 가점 못 받는 것은 그럼요. 변함이 없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학군 문제가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특히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장성은 광산구랑 맞물려 있고 화순은 남구 그리고 나주도 남구하고 이렇게 동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학군이 또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관심사일 것 같아요. 학군이요. 학군은 어떻게 학부모님들의 지금 최대 구상을 하고 관심사가 계십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학군 문제일 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광주 인근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 학군제가 지금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 근데 이제 아까 김대중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쏠림 현상이 혹시 생기지도 않겠냐. 광주의 인프라가 조금 더 낫다. 도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장성, 담양 뭐 이런 데서 다 광주로 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광주도 광주 내에서 남구 그 봉선동 예컨대 교육 특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림이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거주지 지역 중심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천상 광주나 전남이나 거주지 중심에 학군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거에 특별법으로 못 담는다면 이것을 갖다가 어떤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들을 예방을 방지를 좀 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현행 학군에서는 특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이제 교육 통합이 되면은 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많은 이제 제한 조건들이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제한적 공동 학군제를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전남의 우리 학생들이 광주의 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광주의 학생들이 전남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의 제도 속에 하다 보면은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위장 전입도 하고 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하고 선택권을 넓혀주고 그러나 아까 그 이정선 교육관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썰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 광주의 교육과 전남의 교육이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교육청이 통합이 된다고 해서 좀 자연스럽게 학군이 그 좀 풀어진다고 해서 네. 크게 쏠림 현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살짝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완강히 지역 거주지 위주로 배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견제 장치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다양성을 위해서는 예. 또 이동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말씀도 있으셨어요. 지금도 네. 일부 이동을 합니다. 네. 예컨대 아까 전남 그 이야기했는데 서울에서도 전남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광주에서도 전남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대규모로 다 열어뒀을 때 쏠림 현상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장치는 해두되 그러한 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일부 방법들은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이 통합의 어떤 시너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네.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촌 지역 사람들이 다 도시로만 와버린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농촌 소멸이 더 가속화돼 버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에 역행하는 경우가 되니까 일부 장치는 마련해 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농촌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농어촌 특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농어촌 특례는 그대로 전속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학군이나 이런 걸 자유스러워지게 되면 또 그걸 필요로 한 학생들은 거기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늘어나게 되게 좋은 이점이 있겠죠. 농어촌이 네.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가지고 정말로 도시처럼 돼버렸다. 신한 어떤 군 단위, 면 단위가 그런 것이 농어촌 특례 입학이 가능했는데 이 통합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도시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특례가 해소되겠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 있는 특례가 소멸되어질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대로 농어촌 특례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유지가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근데 앞으로 그래도 이제 변할 수 있을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들 하십니다. 사실은요. 저 농어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 거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지거나 더 축소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예견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통합교육청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학생 수가 13만 명에 한 355곳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전남이 한 11만 명에 800 학생 수가요? 학생 수 한 11만여 명. 저희들이 18만 정도 됩니다. 18만 예, 정도 18만 되고 정도. 정도의 14명이라 저희도 18만 명. 18만이고 예, 같은데 네. 그런데 학교 수는 저희들이 한 825개 학교 정도 되고 됩니다. 아, 더 많잖아요. 훨씬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두 배를 훌쩍 저희들은 넘는데.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학교 때문에 전남에서의 통폐합이 가속화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그 최소한의 그 일면에 한 학교는 유지해야 된다. 네. 일섬에 한 학교는 유지해야 된다. 초, 중, 고등 그걸 유지하면서 그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와 통합이 돼서 그런 학교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전남 같은 농산어촌이 많은 곳은 그러한 교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통합이 되면서 얻는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그다음에 교원 정원이랄지 또 여러 가지 특수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특례로 보장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작은 학교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네. 그 거주지 배정 방식 네네네. 만약에 이것이 완전히 다 풀어졌다면 네. 소규모학교는 틀림없이 통폐합 내지는 소규모학교가 소멸되죠. 이동을 하기 뻔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도시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알고 거기에 가지 않는 한. 네. 하실 그래서 말씀 전남은 이제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를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남은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그 제한적 공동학군제라고 읍에서는 이제 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면에서는 읍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면 일교, 일도서 일교 통폐합은 예. 제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하시겠다라는 그럼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뭐 당연히 만약에 학교가 네. 한 면에 학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면은 사라지거든요. 그것은 그 영토의 문제고 또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오히려 이렇게 광주와 통합이 되면서 얻는 인센티브를 그런 데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남에 그 작은 학교 하면은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교육 정책,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30명 이하는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남은 10명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학교를 특성화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어떤 학교는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10명 정도, 12명 정도의 학교가 지금 3년 만에 60명이 되는 그런 발전을 해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 행복한 것은 광주는 아마 이 작은 학교가 10개 정도밖에 네, 9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참 행복한데요. 예.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상 기존 운영 방침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 그렇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를 아까 여쭤봤을 때 교육 통합이 행정 통합을 뒤따라야지만이 현재로 재정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들은 하셨는데 근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보기에는 방안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새로운 교육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기본 사회지 않습니까? 기본 사회는 뭐 주거나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본 교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착이 되어 있고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가 없는데 새롭게 통합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기본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기본 교육이라고 하셨고요. 예, 기본 예를 교육이라고 하는 들자면 것은 어떻게 말씀을 주실 네? 수 있을까요? 기본 교육의 예를 기본 교육은 들자면요? 학습과 네. 생활과 복지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면서도 올바른 성장 그리고 행복한 학습이 일어나는 교육을 기본 교육이라 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이 교육 안전망 그리고 이 맞춤형 성장 그리고 이제 행복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 되어지는 게 예산도 있겠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책적인 드라이브도 걸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요. 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그 새로운 교육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려면은 결국은 교육 재정, 그다음에 교원 인사,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학교 설립도 교육감에게 통합교육감에게 권한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국가 정책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교육 정책을 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통합 시가 되게 되면은 그런 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법 특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 교육이라는 개념은 원래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의무 교육. 의무 교육이고. 예, 의무 교육은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네.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최소한의 교육을 말하고요. 네네. 기본 교육은 맥시멈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러긴 좀 어려운 구조입니까? 여러 재정이나 이런 여건상.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잘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사실은 듣고 싶었던 또 얘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가칭입니다만 특별교육시청이 나오게 될 경우에 우리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이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인가라는 좀 약간 이제 청사진도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게 특별법에는 내용이 골자 정도는 담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안 마련 과정에 양시도 교육청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에 우리 통합된 네. 교육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광주교육청하고 우리 전남교육청이 실무자들을 만나서 그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만들어서 지금 특별 법안에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완벽하지는 못하죠. 많이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입법 예고가 되면 그 법안들이 올 텐데 이때 여러 이제 교육 가족들이랄지 교원단체 또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걸 모아서 그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합니까? 이제 그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많은 교육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만 지금까지 골격으로는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게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육 자치를 확보해야 한다. 네. 반드시. 두 번째는 인사 불안정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교육 재정을 확보해 달라 이 이야기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감사, 독립된 감사,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하고 이 교육통합하고 했을 때 행정통합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의 특성화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지역교육과정 5.18 정신을 어떻게든지 간에 명기를 해야 한다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권 교육과 관련해서 네. 영재 교육과 뭐 여러 다른 형태의 교육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권 교육을 갖다가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고요. 이제 지역 특성화 교육 과정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마련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남에서 또 고려하고 있는 특별법안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광주 교육감님께서 대부분 우리가 합의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네네. 그게 기본 골격이고요. 또 저희들은 이제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법에 담겨야 된다 네.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로 지금 제안이 돼 있습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궁금한 게 그 실력 광주하고 특성화가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지만 교육 재정에 있는 기본 교육이 동반이 되면 광주 전남 교육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못 만들어냈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 못 만들어낸 상황에서 바로 통합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더 혼란이 올 거고 애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게 손에 잡히는 뭔가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광주의 장점, 전남의 장점,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실력 광주 한다랄까, 뭐 예를 들면 인프라가 조금 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선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뭐 이 디지털 기반의 AI 교육도 이제 광주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남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전남이 공유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전남의 아까 자연 생태 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 또 글로컬 교육 이런 것들을 광주가 또 이 수입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의 학생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윈윈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걸 좀 조금 더 네네. 손에 잡히게 말씀을 예, 예. 해드리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마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대학이 어떻든 대학과 어떤 학과에 좀 더 유리하다 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광주는 광주대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데서 그걸 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진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진로 교육하기에는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남의 작은 학교들이 좀 초등학교 때부터 특성화해서 상당히 좋은 그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거의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작은 학교 10몇 명밖에 안 되는 학교를 뭐 영어 학교랄지 또 판소리 학교랄지 그리고 어떤 그 요리 학교, 작가 학교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를 특성화시키면서 다른 시도에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그런 그 특성화 그런 것들이 지금 장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 쉽게 손에 잡히게 이야기하면 네. 광주의 수능 만점을 전남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거의 결정체가 수능 만점이지 그냥 푹 나온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교육특례 남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시민연대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여러 특성화 고등학교들 말고 아까 말씀했던 외교나 특목고, 자사고 이런 관련된 뭐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그 내용은 부분에 없다라는 대해서 건지. 말씀은 우리가 네네. 특목고 자사고랄지 네네네. 이런 그 설립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립할 권한이 법안에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통합교육감에 넘기게 되면 통합교육감은 그 아까 말했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 설립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권한을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 자사고나 특목고를 설립한다는 거 오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가장 유력하게 논의는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공공기관 유치가 또 화두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또 양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총리께서 네네. 4가지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최우선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다가 이렇게 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네. 그와 관련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숙고해야 되는가? 그냥 그 말만 듣고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광주와 전남이 시도 통합이 통합시가 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과 함께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네. 또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역 소멸, 광주 전남의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광주 전남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요즘에 뭐 이쪽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랄지 또는 뭐 인공태양 연구단지랄지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전남 광주에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게 필요한 학교 설립이 또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나주 같은 경우 뭐 그 인공태양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10,000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10,000개의 일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 영재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그 부처에서 그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도 이번 통합이 되게 되면 그 훨씬 더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계에 굉장히 수기를 강조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아마 의견 청취 과정은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교육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그리고 어떤 모습의 광주 전남 통합 교육을 만들고 싶으신지 두 분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성원들의 그 동의, 합의, 네.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 자치, 인사, 재정,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이제 지역화, 특성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정주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저는 그러한 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선 글로벌 교육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교육 강조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그 광주 교육감님께서 제가 정리하는 것을 똑같이 정리를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광주와 전남의 그 통합 시에 뭘 위한 것이냐 키워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교육 통합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토론을 통해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교육통합, 이 단어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두 교육감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행정의 과정에 일단은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지점을 찾았는데요. 어떠십니까? 바로 저는 교육의 본질에서 찾았습니다. 자칫 행정 편의만을 위한 이 투박한 통합은 교육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짚어야 합니다. 자, 교육의 본질.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자란 지역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양질의 단단한 공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 아이들의 일상입니다. 생방송 토론 74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신 두 교육감 그리고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